점점 사법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국민보고대회 이 바깥에서는 추진하고 네, 국회 네. 내에서는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네. 이상민 장관 탄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실제로 며칠 전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예. 그러니까 원내에서 지금 투쟁을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철험회 의원 중심으로 예. 김건희 TF를 해서 김건희 지금 특검을 가겠다고 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있을 그 광화문 국민보고대회는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지역에서도 많이 아마 참석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뭐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의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예. 뭐 이게 장외 투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민보고대 국민들에게 지금 최근에 어찌 보면 가스비, 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실제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예를 들어서 고려를 해서 난방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정은 오히려 좀 물러서고 있는 형태거든요. 예. 저는 이렇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난방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촉구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이런 사법 수사라든지 어떤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지지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앞으로 해갈 거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해가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강경 투쟁이 음. 상당한 기간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국회 내에서도 또 다시 이상민 장관 해임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저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타이밍이기는 하다. 아, 일단 끝나가니까? 국정조사 보고서가 이제 나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난번 해임 건의안처럼 너무 지나치게 생뚱맞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탄핵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음. 기각되면 어떡하나. 제가 그냥 법률가로서 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어떤 정치적 행동의 당부와 어떤 별개로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장외 투쟁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무리 국민보고대회라고 한다지만은 저희가 솔직히 다 했던 거거든요. 예. 야당 시절에 했던 자유한국당 때 거죠. 징글징글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 당 생활 하진 않았었는데, 음. 그때 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인원 동원 그거 맞추느라고 음. 막 버스 몇 대인지 체크하고 지금 막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시도당별로.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보면 막 많이 온 당협에서 누구 꺼져서 사진 찍을 때 인증샷 뭐 몇 명 더 꺼주고 막 온갖 난리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그때 고생했던 당협위원장들 공천도 안 주고 하니까 난리 나고 막 그랬던 건데, 이게 당의 어떻게 보면은 분열의 씨앗입니다. 지금 고생했던 지역위원장들 나중에 공천 안 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원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단결만 한다면 체포동의안 아무리 와도 부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검찰 독재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장외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저희가 그때 120석 정도 있었는데도 장외 투쟁하면은 국회의원 120석이나 있는 당이 뭔 장외냐 이랬는데 지금 170석인데. 그래서 조금 저는 민주당에서도 뭐든 해야겠다라는 심정은 뭐 일부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가 계속 될수록 뭐 김건희 여사 수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뭐 TF까지 발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지 말아라." 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사할 수 있죠. 당연히 혐의가 있고 그러면 검찰이 하는 일이, 국가기관으로서 하는 일이 어떤 피혐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벌성이 있다고 치면 엄벌을 하고 구형을 하고 공소 유지하는 것이 검찰의 일이니까. 그런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은 하나도 파헤쳐지지 않느냐. 예.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도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사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팩트와 증거로서 팩트와 증거 김건희 여사 쪽에 훨씬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르지도 않고, 뭐 서면 조사로 지금 끝날 일은 아닙니다마는 뭐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조사에 응해서 검찰에서 처분을 내리면 됩니다. 혐의가 진짜 없는지 있는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똑같은 말. 아니 스스로 무고함을 밝히면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저는 김건희 뭐 여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에도 얘기하고 싶어요. 스스로 무고함을 밝히시면 됩니다. 예, 예, 자연스럽게 그럼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용산 대통령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천 변호사님 이 고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실이 너무 막 고발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이게 예. 인플레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역치가 그러니까 올라가요. 이게 뭐 해도 대통령실에서 고발해도 뭐 또 했나 보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 부분 추가로 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던데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우리 진짜 억울하다. 아예 그러면 제대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수사 의뢰와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명예훼손 고발을 한 것 같고요. 예. 실제 김의겸 대변인도 거기에 대해서 옳다구나 잘 됐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돼 있어서 이게 참 정치의 사법화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어찌 됐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가진 않겠다. 제대로 사실관계 밝혀서 문제 없다는 거를 아예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자.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먼저 그것이 적시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가 먼저 밝혀져야 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예. 실제 대변인의 정당의 대변인의 논평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 저도 많이 뭐 당 법률 일을 하면서 이 부분 많이 담당을 해봤는데 실제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럼 허위 사실이 아니냐? 김의겸 의원으로서는 이럴 게 없어요. 이게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이건 근데 의혹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 대통령실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그것도 대통령 재직 기간도 아니고 한참 뭐 결혼하기 전의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 일을 왜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고 근데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도 아니 왜 대통령실에서 이걸 하느냐 공적인 공직자들이 왜 이 부분에 고소장을 써주고 아니 고발장을 써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 당연히 무고로 예. 맞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이 사안이 상당히 앞으로 이런 대변인 논평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주가 조작 문제가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까 싶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뭐 이 부분 상당히 지켜봐야 될 수사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주장이나 논리들이 요즘 좀 꼬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 뭐 여사의 계좌가 쓰있다 이런 게 뭐 200 몇 개고 뭐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한번 그럼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수사를 안 했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는 된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수사 기록이라든지 재판 기록이 다 실제로, 나오고 예,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도 그 사람들이랑 공범처럼 가담했다라는 핵심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뭐 계좌가 뭐 있고 추가 투자 내역이 있고 뭐 하고 주식 투자한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한테 내 계좌 맡기고 일임 투자한 게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막 연기만 피우는 거거든요. 뭐 추가로 다른 회사에 투자한 게 뭐가 나왔다. 회사에 투자한 거랑 주가 조작이랑 바로 연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수사 결과를 막 얘기하면서 듣는 사람들 하여금 조금 야, 이거 한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거는 우리 편한테 더 엄격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김건희 여사가 한번 출석해서 조사받고 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정당성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조사를 했고 뭐 실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근데 뭐가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악마화하고 민주당에서 이걸로 몸값 띄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쾌하게 여기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이재명, 김성태 진술에 대해서 막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말씀을 했잖아요. 수사가 됐어요. 예. 됐는데 본인을 불러서 조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해요. 부르지도 않아요. 검찰 예. 그 오히려 공판 검사가 음. 참 부르기가 뭐, 아니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모 씨한테도 그것도 우리가 부르기가 참 쉽지가 않다. 예. 이렇게 실토를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우리 천 위원장님 말씀처럼 있으니까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이것이 진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밝히면 되는데 아직도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 지금 뭐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응하지 않아서. 원래 대선 전에는 본인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대선 끝나고 하자. 근데 대선 끝나고 나니까 결과 나오니까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더 커져가요.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대외 활동하는 거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의혹이 하나도 해도 본인의 뭐 허위 경력,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을 그냥 마냥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가 이미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뭐 김성태 회장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불이 붙고 있는 사건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직접 소환 안 했다면 나름대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예. 뭐 직접적인 어떤 혐의점이 안 나왔다든지 뭐 그거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같이 공모했다라는 뭐 핵심 진술이 안 나왔다든지 예.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다만 정무적으로 출석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